길게 시간 끌 필요도 없었고 결혼 생활 딱 1년 만에 이혼합니다. 작년 7월 말에 결혼했는데 결혼 기념일 한번 챙겨보지도 못하고 이혼녀가 되어버렸네요. 사실 글로 적으려고 하면 정말 뻔하디 뻔한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기우는 결혼이었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애초에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한번 말리는 입장이셨죠. 결혼 승낙받고 싶어서 처음 데리고 인사시켰을 때는 직업이나 출신 대학교를 들으면서 괜찮게 봐주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상견례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댁 형편이 생각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아시고는 결혼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저를 한번 말리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부모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고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지만 그때는 제가 남편과 함께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고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타난 스타일이었어요. 시댁은 정말 형편이 어려웠고 남들 다 시키는 뒷바라지마저 해주실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이 가난했지만 일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 대신 누나들의 지원을 받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고 혼자 힘으로 대기업에 들어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반대하실 때 집안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봐달라고 설득했었고 어렵사리 저를 믿어주셔서 끝내는 결혼을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시댁은 정말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남편이 결혼 전 모아온 돈으로 결혼 준비를 다 해야만 했고 저희가 결혼식장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도 시댁은 친척들도 거의 없고 부를 친구들도 없다면서 약소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금 상황이 달랐거든요. 아빠가 불과 몇 년 전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시선도 있고 친척이나 지인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라 결혼식을 무조건 넓은 곳에서 최고로 좋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집안의 외동딸이라서 결혼식을 작게 하면 부모님 지인들도 오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남편이랑 제가 양가 부모님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결국엔 저희 부모님이 돈을 부담할 테니 좋은 곳에서 결혼식 올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렇게 진행하려 했는데 하필이면 작년에 예식장 하객 입장 제한이 걸리는 바람에 양가 친척 지인들 모두 포함해서 49명밖에 초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속상해하시고 저도 차라리 이럴 바엔 결혼식 자체를 뒤로 밀어버릴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내 결혼 다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남편이 기왕 이렇게 된 거 가족이랑 가까운 친지만 불러서 소규모로 결혼식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언제 상황이 풀릴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예전처럼 마스크 안 쓰고 하객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남편 말 듣고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많이 서운해하셨지만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었죠.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는 신혼집 구할 돈이 모자랐고 전세를 얻으려 해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친정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돈은 받지 않으셨고 2년 정도 살면서 남편과 돈을 모아 저희 집을 얻어서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혼수도 정말 필요한 건 몇 가지만 사고 일부러 돈을 아꼈어요. 어차피 이사 갈 거고 진짜 우리들만의 신혼집이 생기면 그때 혼수도 제대로 해서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당연히 집은 여기저기 텅텅 비었고 신혼부부가 산다고 하기엔 휑한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결혼식 올리고 난 뒤 처음 친정 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초라한 제 신혼집 모습을 보고 엄마가 속상해하며 많이 울기도 하셨어요. 그런 건 전부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능력도 있었고 저도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서 만회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20대 후반, 남편의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각자 세금 떼면 남편은 400만 원, 저는 300만 원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금방 모아서 집도 사고 번듯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700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결혼해서 살림을 직접 하며 살아보니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일단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으로 30만 원씩 드려야만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용돈 필요 없다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지만 시부모님들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명의 신우들과 저희 남편이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이더라고요. 4명의 시댁 형제가 매달 30만 원씩 기본으로 보내드렸고 남편은 자기 집에만 용돈을 보내면 저희 부모님 얼굴 뵐 면목이 없다면서 반강제적으로 저희 친정에도 3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시부모님들은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자식들에게 커다란 짐을 하나씩 던져주셨어요. TV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한쪽이 잘 안 나와. 보는 데는 문제 없으니 괜찮다. 라던지 아버지 끌고 다니는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온다더라. 당분간 버스 타지 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은근히 자식들에게 본인들의 불편을 어필하셨어요. 처음에는 식구들 다 모인 식사 자리에서 지나가듯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눈치가 없어서 그게 돈 달라는 소리인 줄도 몰랐어요. 우리 부부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항상 시댁 모임을 다녀오면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고 제 눈치만 살살 보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엄마 집 TV가 정말 고장이 나긴 났더라고. 그거 이번에 누나들이랑 돈 걷어서 바꿔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며칠 동안 제 눈치 보다가 이런 식으로 슬쩍 이야기하길래 뭐? 우리가 왜? 이제 신혼이고 당장 우리도 돈 모으기 바쁘잖아. 만약에 진짜 필요하시면 알아서 바꾸시겠지. 라고 대답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남편은 한껏 우울한 표정으로 자기 부모는 돈이 없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시부모님들께서 저한테 돈 맡겨놓은 줄 알았어요. 매달 용돈 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두어 달에 한 번씩 신우들이랑 20만 원, 30만 원씩 걷어서 시부모 목돈 만들어서 드리자고 하니까 진짜 미칠 노릇이었죠. 오죽했으면 시부모님들이 제가 결혼할 때 돈 맡겨놓기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서 한 푼 보태준 적도 없고 저희 결혼식 할 때 시댁 친척들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들은 전부 어머님이 장부 보며 계산하셔서 싹 다 걷어가셨어요.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라 시댁 지인 친척들이 얼마 보내주지도 않았지만 10,000원짜리 하나 너희들 신혼여행 용돈 쓰라는 말도 없이 전부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나마 작년에 전염병 때문에 49명밖에 못 들어오고 식사도 제공 못했기에 망정이지 정상적인 결혼식을 올렸었다면 시댁 친척들 예식장 식비는 달라고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올해로 66세이고 3년 전에 직장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아버님 다니던 직장이 부품 가공하는 공장이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정년이 없는 직장이라 하더라고요. 70이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고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이 은퇴하실 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60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 사남매를 혼자 힘으로 다 키워낸 것이 어머님의 자랑이지만 전업주부로 사셨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 건 꿈도 못 꾸시는 분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얻을 수도 없으시대요. 가끔 같이 밥 먹고 있으면 자기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안에 시집와서 평생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고 애들 키우다가 늙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누가 써주는 사람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고 엄살이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올해로 59세인데 그 나이에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크게 몸이 힘들지 않은 생산직 공장에도 자리가 많고 마트나 백화점에도 어머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댁보다 훨씬 형편 좋고 이미 노후 준비는 다 끝내놓으셨어도 아직 두 분 모두 쌩쌩하게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눈치가 생기고 시댁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 시어머니가 당신도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한탄해 대는 말이 그냥 자식들한테 돈 더 달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매달 돈 달라 하는 건 짜증났지만 그래도 다른 신우들도 똑같이 부담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요즘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놓은 부모가 거의 없다면서 그래도 너희 시댁은 넷이서 나눠서 부담하니까 나은 편이라 하더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생활비를 보조해드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불합리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더 금액이 커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참고 지내려고 했었어요. 물론 시부모님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자식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놀고 먹고 있는 모습이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지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시댁 문제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결혼 생활 몇 달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용돈 드린다 생각하면서 30만 원으로 때우는 건 싸게 먹히는 거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 달 전에 첫째 신우의 남편이 직장을 잃고 실직을 했어요. 그 집에 애들이 둘인데 첫째 신우가 동네 애들 몇 명 모아다 공부방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둘이 벌었으니 그런 대로 먹고 살았을 텐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집안 남편이 실직을 하고 형편이 기울어 버렸나 봐요. 남편과 그 집 누나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시댁 단톡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첫째 신우가 자긴 이번 달부터 부모님 생활비를 챙기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남편이 일자리 구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 용돈 못 드릴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직장 구한다고 해도 예전 회사만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자 둘째와 막내 신우도 동시에 자기들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서로 본인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지 경연대회가 열리더라고요. 애 키우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아이를 학원에 보낼 돈도 없다. 그래서 지금 밤마다 남편이 나가서 대리운전하러 돌아다닌다 등등. 서로 죽는 소리를 한참 하더니 결국 그 화살은 저희 남편에게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너네는 둘 다 대기업 다니고 너네 처가에 돈도 좀 있다면서? 결혼할 때 집도 해줬다는데 앞으로 당분간 부모님 생활비는 너네가 좀 더 부담해라. 신우들끼리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주고받더니 갑자기 저희 보고 매달 100만 원씩 내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신우는 당분간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둘째와 셋째도 자기들 힘들어 죽겠으니 앞으로 10만 원씩만 드리고 싶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혼자 결정을 못 내리는 일이라 저한테 핸드폰 들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누나들이 우리한테 100만 원씩 내라는데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요. 말할 것도 없이 절대 못한다고 단칼에 거절하라 했습니다. 사실 신혼애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맞아요. 그쪽은 맞벌이 하면서 500도 못 버는 경우도 있고 거의 그 정도로 벌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애도 없는 상황에서 700 이상을 벌고 있으니 신우들 보기에는 우리가 엄청 여유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보이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신우들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질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아이 키워야 하니까 뭐라도 하고는 있는데 직장도 정말 아무나 이력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고 월급을 200만 원도 못 받는 상황에서도 더 이상 몰래 보려는 노력을 하질 않습니다. 예전 학창시절에 공부도 안 해서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것까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전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불만이고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뭔가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항상 보면 퇴근하고 애들 데리고 외식하거나 가까이 사는 신우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있어요. 말은 저녁에 대리운전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 남편은 개중에 조금 나은 편이라서 진급 시험 준비도 하고 어학 공부도 하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정말 한결같더라고요. 맨날 입으로는 힘들다, 돈 없다,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매일 저녁 술 마시고 신나게 놀고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전국팔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텐트 치고 고기 굽고 캠핑하러 돌아다닙니다. 아무런 노력다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여요. 즐기고 살 생각이면 징징대지나 말던가. 맨날 저희 남편한테 연락해서 니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푸념이나 하고 그런 이야기의 결론은 항상 너희들이 시부모 봉양을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시부모를 포함해서 그냥 그 집안의 가풍인 것 같았습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하고 놀 거 다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항상 돈 없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진짜 너무 듣기 싫고 꼴 보기 싫어요. 시댁보다 훨씬 형편 좋은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렇게까지 놀러 다니진 않습니다. 자식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보내준 생활비로 봄에는 꽃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다니면 정말 즐겁고 행복할까 싶어요. 하도 신우들이 저희한테 1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하길래 저는 시부모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줄 거라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연봉이 억대로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0만 원을 다 부담할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니들이 돈도 가장 많이 벌고 애도 없는데 그 정도는 줄 수 있잖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아들을 키워놨는데 앞으로는 너희가 우리를 책임져야 한다? 라고 하시길래 그냥 다 포기했어요. 시모는 딸이 주든 아들이 주든 그냥 매달 정해진 돈만 입금하면 그만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사람들 마인드가 하나같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부모한테 들어갈 돈은 점점 많아질 텐데 신우들 하는 꼴을 보니 저희한테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인 것 같아요. 남편은 지 엄마는 물론이고 누나들한테도 꼼짝 못하고 제 뒤에 숨어서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듯한데 저라고 나서서 욕먹고 나쁜 역할 하고 싶겠습니까? 신우들한테 저희는 시댁에 100만 원 못 드린다고 하던 대로 30만 원만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진짜 그날 살면서 들어본 욕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지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시집살이가 뭔지 앞으로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나이를 저만큼 먹었는데도 철없이 찌질거릴 수 있구나 싶어서 가소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누나들이랑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저희가 양보하자더군요. 그날 이후로 최근 한 달 동안 깊게 생각하면서 남편을 포함해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랑 가족으로서 제가 잘 지낼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처음에 친정부모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아닌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시댁 상황을 다 말씀드렸더니 하루라도 빨리 마음 정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제 나이가 아직 28이라 앞으로 기회가 더 많으니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살라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들이나 남편이 본인 부모와 저희 부모님들이 비교가 많이 되니까 더 내놓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찌질해 보이고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이 아니라 시부모님이나 누나들 편을 드니까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이혼만큼은 아니라고 앞으로 누나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예전처럼 30만 원만 보내자는데 이미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살고 있던 신혼집이 저희 아빠 명의라서 남편은 시댁으로 돌려보내고 저도 그냥 친정집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원만한 이혼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도 시댁으로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도 오질 않네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시댁이 돈이 좀 없고 노후 준비가 안 된 건 이해할 수 있어도 그 집안 식구들 하나같이 염치 없는 꼴은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